그 보강 수업 일정 원래 날짜만 그때 처음에 게시를 해놓고 정확하게 시간을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은 오전 10시 15분부터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날은 지금 그냥 11시 평소랑 약간 비슷하게 할 예정이고요. 뭐 사실 저때 또 근처 가면 제가 사실은 시간을 또 바꿀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날 그러니까 무슨 다른 일이 좀 생기면 근데 예, 일단은 이 정도로 예정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번 주는 일찍 시작하니까 혹시 착오 없이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강 수업은 결석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냥 전원 출석으로 그냥 그러니까 처리할 예정이니까 만약에 다른 수업 때문에 못 온다든지 뭐 그럴 경우에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지금처럼 계속 강의 녹화된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뭔가 뭐 녹화 같은 게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2020년도 거 그거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가정하고 올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험 일정 관련해서 뭐 이거는 원래 처음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거긴 한데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날 약간 여유를 둔 게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또 그러니까 뭐 수업을 못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좀 밀릴까 봐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잡아놓긴 했었는데 뭐 지금 상태로 보면은 저희가 이 선형대수 퀴즈의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건 사실은 오늘 수업까지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사실 이거 안 하면 안 할수록 뭐 지금 과제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공부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약간 인커리지하게 하는 측면에서 좀 땡겨야지 그래도 공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땡길 예정인데 혹시 이게 절대로 안 된다. 다른 뭐 이날 원래는 결석하고 다른 일을 할 예정이었는데 뭐 놀러 가는 거 말고 다른 과목들의 이날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무조건 이날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내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그러면 상황을 봐서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는데 만약 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그냥 다음 주 목요일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루는 것보다. 그래서 뭐 혹시 이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뭐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오늘 내로 아니면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공지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일정들은 뭐 다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 뭐 대충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감이 계속 올 텐데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선형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그러니까 벡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보통 제일 처음에 벡터라는 걸 배울 땐 3차원 공간에 진짜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벡터 뭐 그런 식으로 배우다가 그다음에 선형대수를 배우다 보면은 추상화시켜서 보통은 얘네들을 추상화된 n차원 공간으로 확장을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런 우리가 열벡터 형태로 표현되는 그런 것마저도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유니크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베이시스가 결정되면 하나의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벡터는 어딘가 존재하는데 그 벡터를 어떤 베이시스에 대해서 나타냐에 따라서 사실 열 벡터의 값들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벡터는 변하지 않는 거고 실제 걔네들을 표현하는 열 벡터 표현은 항상 바뀔 수 있다. 그게 그 강조점이었고요. 그와 똑같은 상황이 선형 오퍼레이터도 적용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선형 오퍼레이터에 1대1 대응하는 애를 제가 계속 행렬처럼 얘기를 했지만 행렬이라는 거는 주어진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그걸 특정한 베이시스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나타나는 값들일 뿐이고 우리가 여전히 베이시스를 바꾸면은 그러면 그 값들 자체가 바뀐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그냥 행렬 표현을 하나 찾은 것뿐이라 약간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좀 더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그리고 뭐 아무리 우리가 베이시스를 바꾼다고 해서 실제로 오퍼레이터가 하는 일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죠. 걔네의 그냥 행렬 표현값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정확하게 계속 인지를 하고 계시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선형 오퍼레이터에 대한 몇 가지 얘기들, completeness relation이 일반적인 그런 증명할 때는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 보통 그리고 제가 요번에 그러니까 뭐 계속 강조하지만 예전에 뭐 2020년도 강의 때는 그때는 되게 자세하게 했었는데 이번 강의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제가 그냥
좀 되게 압축해서 하고 만약에 이런 거를 잘 익숙하지 않으면은 계속 그런 걸 좀 봐서 그 스스로 좀 계속 좀 친숙하게 그러니까 증명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친숙하게 좀 예,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뭐 아직 퀴즈 문제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뭐가 나올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보통 그 퀴즈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내는 스타일은 일반적으로는 좀 증명하는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증명할 때 그런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 같은 거를 쓰면은 되게 증명을 그냥 간략하게 예,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그 선형 오퍼레이터를 저희가 뭐 캣과 브라의 형태로 나타낸다면 얘는 사실은 아우터 프로덕트의 형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예제를 몇 가지를 보여줬던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또 약간 헷갈리는 개념이,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는 벡터의 경우에 듀얼 스페이스라고 해서 원래는 이거를 저희가 캣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얘를 브라라고 불렀는데 얘네 간에 이런 변환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저희가 듀얼 스페이스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얘네 간에 그 변환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를 저희는 그 주어진 벡터의 어드 조인트를 구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어드 조인트를 아니면은 또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구한다는 표현도 하는데, 근데 이거가 그냥 단지 벡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주어진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얘의 어드 조인트를 구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얘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정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만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떤 어떤 벡터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벡터에다가 어떤 오퍼레이터를 가하면은 새로운 벡터가 나오겠죠. 근데 이 새롭게 얻은 벡터를 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런 벡터에 제가 브라를 구한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주어진 벡터에 그냥 어드 조인트를 구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좀 장황하게 막 설명했었는데, 그 사실 캣 스페이스랑 브라 스페이스는 사실은 듀얼 스페이스라는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캣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듀얼 스페이스인 브라 스페이스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야 되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관계를 여기서는 다 캣 스페이스에서 모든 걸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브라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얻은 조인트를 취했는데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얘에 해당되는 어드 조인트를 먼저 구해서 이런 브라 벡터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브라 스페이스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연산자가 뭐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연산자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요 듀얼 스페이스에서의 역할을 하는 애를 이렇게 보통은 표현한다라고 했고, 예, 실제로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만족해 줘야 되는 주어진 오퍼레이터의 어드 조인트라 부른다라는 되게 복잡한 수학적인 정의가 있는데, 예, 근데 뭐 정의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쭉 해석해서 해보면은 사실은 그 결과는 좀 단순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를 결국에 예, 얘가 실제로 그러면 이런 어드 조인트를 취한다는 거에 의미가 뭔지를 이제 행렬의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행렬 관계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되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 게, 그러면 얘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그 행렬 표현이 있다면 이 행렬 표현을 일단 그 전체 행렬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애들한테 모두 켤레 복수로 바꿔주면,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어드 조인트를 취한 오퍼레이터의 그 각각의 컴포넌트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그 추상화된 벡터라든지 추상화된 오퍼레이터를 다루면은 사실은 그거 자체가 되게 컴플리트하고 그러니까 좋긴 한데, 저희가 직관이 잘 안 생길 때는 오히려 이렇게 행렬로 가서 행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면은 사실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주어진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얘의 그 커미션 컨주게이트 또는 어드 조인트를 구한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커미션 오퍼레이터라는 것도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커미션 오퍼레이터의 정의는 여기 나와 있듯이 그 대칭 행렬하고 약간 유사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구했을 때 걔가 원래 거랑 같은 거를 허미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또 약간 그러니까 실수 공간에서의 직교 행렬의 유사한 개념이 유니테리 행렬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유니테리 행렬은 자기 자신과 곱했을 때 다시 다시가 아니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나오면은 아니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 나오면 그걸 우리는 유니테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트레이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의를 좀 했었고, 그다음에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 뭔지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자세히는 하진 않았고 이미 다 많이 해본 거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저희가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얘기할 때 보통 다른 영역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다 많이 논의하지 않지만 그 양자역학이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겐밸류가 주어지는데 아이겐밸류들이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저희는 그 상황을 보통 디제너러시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디제너러시가 있을 때 저희가 다뤄야 되는 약간 좀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좀 말을 했었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게 허미션 오퍼레이터라는 걸 제가 앞에서 정의를 했었는데, 그럼 걔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성질이 뭐냐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대칭 행렬 얘기할 때도 사실 똑같은 결과들이 나오는데, 대칭 행렬의 경우에도 아이겐밸류가 그러니까 실수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겐벡터는 서로 직교하고, 그 다음에 얘는 자기 자신의 아이겐 벡터들로 이루어진 베이스로 행렬을 다시 구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항상 대각 행렬이 나온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커미션 오퍼레이터도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니테리도 오소고나라고 직교 행렬하고 거의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게, 예를 들면 아이겐밸류가 이런 식의 유닛 모듈러스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아이겐 벡터들끼리 서로 직교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주어진 어떤 벡터가 있을 때 얘를 가하면은 그러면 그 벡터의 크기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양자 역학 또는 이런 양자 회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유니테리 오퍼레이터와 그 다음에 허미션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미 아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허미션에서 이런 대각화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결국에 할 수 있다는 거는 저희가 원래 주어진 어떤 행렬의 어떤 주어진 행렬의 표현이 있을 텐데, 그거를 그러니까 결국엔 저희가 행렬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베이시스가 주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행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통 그러니까 알파벳을 쓸 때 좀 이렇게 두껍게 쓰는 애들은 이걸 지금 제가 행렬 표현으로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쓰는 거는 이거는 그냥 오퍼레이터로 생각하면은, 그럼 이 같은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얘기하지만 새로운 오소노멀 베이시스에 대해서 쓴다면 그럼 얘는 행렬의 값들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오프라임이라고 하면은 그럼 얘네들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얘네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 했을 때 사실은 얘네들은 항상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려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여기에 해당되는 유니테리 행렬의 각각의 컴포넌트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했을 때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를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행렬의 베이시스를 바꾸는 일을 많이 할 거고, 그럴 때마다 변환해주는 그러니까 유니테리 오퍼레이터가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는지는 일단은 생각은 좀 하셔야 된다. 물론 저희가 실제로 양자 회로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양자 알고리즘을 계산하고 그럴 때는 물론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사실은 그냥 저희가 앞에서 선행돼서 리뷰할 때 주로 나오고 그 뒤에서는 잘 나오진 않겠지만, 근데 여전히 얘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는 그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로 넘어가면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계속 앞에서 그냥 한번 얘기했었지만 커미션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걔에 해당되는 저희가 행렬 표현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행렬 표현을 제가 H 바라고, 그러니까 H 더블 바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그러면은 얘는 주어진 원래 처음 시작하는 베이시스고, 근데 이제는 저희가 뭘 하고 싶었냐면 원래 그러니까 요 행렬이 가지는 아이겐 벡터 아니면 요 오퍼레이터 가지는 아이겐 벡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걔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을 새로운 아이겐 베이시스로 생각한 다음에 그럴 경우에 원래 요 행렬을 다시 나타내면 아니면은 요 오퍼레이터를 다시 나타내면 그때 얻을 수 있는 애를 저희는 H'이라고 하면은 방금 전에 앞에서 마지막에 정리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이 H'은 그 원래 그 행렬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걸 아까 어떻게 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 그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얘는 그 대각 행렬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도 다시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 자체가 그냥 대각 행렬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럼 뭐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또 강조하지만 좀 그러니까 양자역학 속도는 예, 저희가 앞으로 사용할 거에서 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두 개가 동시에 주어졌는데 예, 걔네들끼리 그 동시에 대각화를 하는 그런 그 아이겐 벡터들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그 양자역학에서는 보통 결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결과를 측정한다는 게 뭐 그러면 그건 뭐 물리적인 현상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한다는 거는 양자 컴퓨터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결국에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각각의 큐빅들에 남아 있는 값이거든요. 저희가 계산을 한 결과를 결국엔 변수에다 마지막에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뭐 파일에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화면에 출력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지막에는 측정 과정을 거치는데 그 측정 과정과 관련된 게 커미션 오퍼레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떤 측정을 그 A라는 타입의 측정, 그다음에 B라는 타입의 측정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가 값이 주어졌는데 그 값을 그 값 자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얘한테 어떤 추가적인 연산을 한 다음에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얘네들을 그대로 예. 그럴 때 저희가 측정하는 그 방법을 뭐 두 가지의 다른 방법을 섞었을 때 그때 최종 결과가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 약간 그런 관계를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 얘네들을 동시에 대각화하는 그런 어떤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좀 예,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만 좀 하면은 그러면은 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관계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만약에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주어졌는데 그 오퍼레이터들 간에 그러니까 허미션 오퍼레이터고 그다음에 걔네들끼리 서로 커뮤트한다면 커뮤트한다는 표현이 뭐였는지 다시 기억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요런 표현 그러니까 요런 식의 두 개의 오퍼레이터 있을 때 얘네의 요렇게 그 각각으로 저렇게 표현한 거를 저희는 정의를 요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커뮤트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원래 커뮤트한다는 게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냐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얘네가 같냐 다르냐 했을 때 같다는 거를 커밋한다는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그 동시에 얘들을 그 대각화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아이겐 벡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미 대각 행렬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애를 나타낸 애가 뭐 예, 오메가 1, 오메가 2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대각 행렬의 형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람다도 뭐 람다 1, 람다 2 해가지고 대각성분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행렬을 했다. 그러면 저희는 얘를 요거를 먼저 곱하고 요거를 나중에 곱해서 오메가 1 곱하기 람다 1, 오메가 2 곱하기 람다 2 그런 형태로 나오면은 이 결과랑 제가 요거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곱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죠. 그래서 대각 행렬이 되면은 커밋한다는 건 저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거꾸로 지금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그 서로 커밋하는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걔네들을 항상 이렇게 대각 형태로 만드는 예, 그 베이시스를 찾을 수 있겠느냐. 그게 질문이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예, 질문은 예, 당연히 그 맞다라는 게 그 개념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 이거를 사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어떤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디저너리트하다는 건 뭐였냐면 아이겐 밸류가 같은 애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약간 좀 저희가 아이겐 벡터들의 직교성을 따질 때 약간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 경우로 완전히 제너럴하게 제가 증명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그것까지는
이 시간에 커버하지 않고 그냥 좀 교재를 보라고 할 예정이고요. 대신에 이거보다 약간 좀 간단한 문제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그래도 넌 디저네이트하다면, 다르게 얘기하면은 모든 아이겐 밸류가 서로 달라서 저희가 그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다 구했을 때 걔네들은 무조건 자동으로 직교한다는, 일단 그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 두 개 중에 뭐 둘 다 넌 디저네이트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오메가가 확실하게 디저네이트하다라는 가정만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얘에 해당되는 아이겐 밸류를 아이겐 벡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i번째 아이겐 벡터를 구했다 하면은 얘는 뭐 당연히 이런 관계를 가지겠죠. 자, 이럴 경우에 제가 이제 주장할 건 뭐냐면, 얘는 원래는 오메가라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제가 주장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와 서로 커뮤니트하는 이런 람다를 이미 그러니까 람다가 있다면, 그러면은 람다 오메가라는 오메가 서브 i라는 얘도 사실은 얘의 아이겐 벡터가 된다는 거를 보일 겁니다. 근데 되게 쉬운 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의 아이겐 벡터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저는 뭐를 해야 되냐면, 얘가 궁극적으로 요 앞에 뭐만 곱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거 되는 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너무 쉬운 게, 그냥 이게 이 관계를 만족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요거를 순서를 바꿀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뭐라고 했냐면, 얘가 이미 얘의 아이겐 벡터라고 했으니까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람다를 얘한테 하는 거니까 오메가 서브 i 그다음에 오메가 서브 i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그 스칼렛 값이니까 뭐 순서에 상관없이 아무 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쓰면은 얘는 요 앞에 오메가 서브 i라는 애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간단하게 증명한 건 딴 게 아니라, 그 얘가 얘의 아이겐 벡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때 오메가 서브 i라는 아이겐 밸류를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는 넌 디제너레이트하다고 했으니까 오메가 서브 i를 갖는 오메가 서브 i를 아이겐 밸류로 갖는 아이겐 벡터는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만 있고 걔랑 평행한 애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요거에 2배를 한다든지 그러면 여전히 이건 성립하잖아요. 그래서 그 얘랑 평행한 애는, 그러니까 요 값을 갖는 애는 얘랑 무조건 평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해 보면은 얘가 지금 요거와 똑같은 아이겐 밸류를 가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결론은 얘는 오메가 서브 i는 원래 오메가 서브 i라는 애랑 평행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벡터에서 평행하다는 건 다르게 나타내면은 얘는 곱하기 알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식을 보면은 얘가 나타내는 수식은 뭐냐면, 오메가 서브 i는 얘의 아이겐 벡터라는 뜻이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아이겐 벡터의,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의 정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증명했던 게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오메가와 람다라는 이 두 오퍼레이터가 커뮤니트하다는 보장만 돼 있다면, 그러면은 얘에 그러니까 원래 오메가의 그 아이겐 벡터는 자동으로 람다의 아이겐 벡터도 된다라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공통으로 만족되는 아이겐 벡터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 아이겐 벡터로 저희가 이 행렬 표현을 찾는다면 각각의 그 오퍼레이터들은 다 자동으로 대각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증명할 때는 아까 좀 쉽게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디저네이트하다는 거를 가정하고 했는데, 그럼 그러지 않으면 뭐 안 되냐? 되긴 하는데 증명 과정이 좀 더 복잡하니까 그거는 여기 그 부교재를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주어진 오퍼레이터의 그 함수라는 거를 좀 정의를 할 건데, 뭐 이것도 이미 고등학생들은 뭐 잘 알겠지만 그 생소한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약간만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지우고, 우리가 어떤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 벡터에다가 제가 뭐 어떤 그러니까 뭔가를 그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애들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뭐 당연히 이런 벡터가 주어졌을 때, 예, 뭐 오메가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다 그냥 숫자를 곱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오퍼레이터, 뭐 다른 오퍼레이터, 예,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오퍼레이터를 가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어, 여기다가 또 곱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또 뭐 C라는 값을 또 추가로 곱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사실은 얘는 뭐 이런 순서에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든지 가할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클래시컬,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스칼라 값하고 거의 유사한 거니까, 그래서 얘를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클래시컬 밸류라고 아니면 클래시컬 넘버라고 그냥 부를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저거를 굳이 왜 저렇게 분류를 하냐면, 우리가 꼭 이런 그 벡터에다가 가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그 클래식한 넘버 뭐 이런 애뿐만 아니라 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식의 오퍼레이터를 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터를 저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퀀텀 넘버라고 잠깐 동안 부르겠습니다. 예, 뭐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는 약간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클래시컬 넘버와 그다음에 퀀텀 넘버 간에 그냥 계속 비율을 좀 하려고 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 잠깐만 좀 보시면은 어 자, 우리가 클래시컬 넘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스칼라 같은 뭐 이런 값을 제가 그러니까 곱한다, 아니면 뭐 이런 x를 곱한다, 예, 이런 걸 했을 때 저희는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어떤 숫자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숫자가 주어지면 얘의 함수라는 걸 또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sin x, 뭐 아니면 코사인 x, 이런 함수, 아니면 뭐 익스포넨셜 x, 뭐 이런 이런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방제 그 오퍼레이터를 그 클래시컬 넘버에 해당하는 Q 넘버라고 제가 약간 확장을 해서 정의를 했으면, 그럼 저런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이런 함수라는 걸 정의할 수 있겠냐? 예를 들면 익스포넨셜의 오메가라는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올리는 거, 뭐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하면은 되게 유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사실 저거를 정의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정의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해보면은, 저런 정의에 좀 적합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클래시컬 넘버에 해당하는 함수들은 다 대부분의 함수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웬만한 그 그러니까 이상한 막 수학적으로 이상한 함수들 뭐 그런 거 말고, 예, 웬만한 함수들은 다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죠. 그래서 테일러 전개가 가능하다는 거에서 약간 힌트를 얻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그러니까 정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오퍼레이터의 함수를 제가 정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익스포넨셜한 x라는 애가 원래 클래시컬하게는 뭐 n에 대해서 n 팩토리얼에 대해서 뭐 x의 n승 뭐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제가 익스포넨셜의 오메가라는, 이제는 요건 오퍼레이터죠. 예, 얘에 대한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까 할 때 얘를 똑같이 그대로 가져다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x를 넣는 대신에 오메가를 대신 넣으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은 되게 편리한 그런 관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오퍼레이터의 함수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냥 제가 뭐 예를 들면 사인 오메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 사인 오메가라는,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로 사인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 x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테일러 시리즈가 쭉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xn에 뭐 어쩌고 잔뜩 그러니까 이 앞에 개수가 곱하고 뭐 이럴 텐데, 그때 요 x만을 요걸로 대체한 거를 얘의 정의로 잡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예, 방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예, 만약에 익스포넨셜의 그 오메가를 제가 정의해야 되면 저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먼저 C 넘버 함수를 테일러 시리즈를 쭉 한 다음에 그때 나오는 요 개수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대신에 x 대신에만 이렇게 그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이거를 제가 어떤 주어진 오퍼레이터의 함수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죠. 예. 제가 왜 저런 거를 막 저렇게 하냐 했을 때, 뭐 예, 그거는 좀 더 뒤에서 보시면 될 텐데, 그리고 일단은 당분간은 제가 어떤 오퍼레이터의 함수라는 얘기를 할 때 그냥 임의의 오퍼레이터 말고
오퍼레이터 위주로만 좀 앞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 동안에 좀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뒤에서 명확해질 텐데 그러면은 저희는 만약에 그 허미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뭐 웬만한 허미션들은 다 그 베이시스만 잘 찾으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아이겐 벡터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걔네들을 베이시스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걔네들을 그러니까 아이겐 베이시스로 활용하면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진 임의의 오퍼레이터는 항상 대각행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미 대각행렬 형태로 나타났다고 가정하고 얘에 대한 그 함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요 그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얘의 그러니까 얘의 정의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냐면 얘를 테일러 시리즈를 쭉 해가지고 n이 있고 그럴 때 오메가의 n승 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그 항상 어떤 오퍼레이터가 주어지거나 사실 오퍼레이터와 행렬은 거의 1대1로 대응되니까 만약에 제가 얘에 대해서 어떤 대각행렬이 주어졌다. 그럼 얘의 대각행렬을 계산할 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계산할지 그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대각행렬의 경우에는 사실 저 계산이 되게 쉬워지는 게 뭐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 만약에 대각행렬이 뭐 이런 식의 뭐 오메가 1, 오메가 2 해서 여기 나머지 다 0이고 대각행렬은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대각행렬의 제곱은 당연히 그냥 오메가 1의 제곱. 얘도 다시 대각행렬의 형태로 무조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얘를 n승을 가도 당연히 이렇게 n승으로 가겠죠. 뭐 그냥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식으로 쭉 해주면은 그러면은 사실은 얘가 대각행렬일 경우에 이 포인터가 진짜 말을 예. 아, 일단 제가 요거를 대각행렬로 쓰면은 아까 여기서 쓴 것과 같이 결국에는 여기에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이렇게 오메가 1의 m승, 그다음에 오메가 2의 m승 뭐 이런 식으로 치환이 될 텐데 걔네들을 다시 요 앞에 요걸 곱하고 걔네들의 서메이션을 했다. 그럼 여전히 대각행렬은 그러니까 대각행렬의 합을 해봤자 다시 대각행렬이 나올 거죠. 그리고 요 값이 요 하나의 값이 뭔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요거는 원래 주어졌던 익스포넨셜 함수에다가 제가 오메가 여기 오메가라는 오퍼레이터 대신에 요 오메가 1이라는 그러니까 소문자 오메가 1이라는 이 아이겐 밸류를 넣은 그 값하고 사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의가 그냥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문자 오메가 1의 익스포넨셜의 정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테일러 시리즈로 그러니까 정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테일러 시리즈로 전개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대각행렬이 되면은 문제가 엄청 쉬워지는 게 그냥 원래 우리가 클래식한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에다가 그냥 여기에 해당되는 대각선의 성분을 다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제가 예제는 그냥 익스포넨셜 함수를 보여줬지만 꼭 걔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임의 함수도 다 저렇게 테일러 전개를 한 다음에 다 묶어가지고 다시 쓰면은 다시 원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주 꽤 유용한 관계인데 근데 이것만 딱 보면은 얘는 그러면 대각행렬이면은 당연히 잘 되는데 대각행렬 안 되면 잘 안 되지 않냐? 뭐 도대체 이게 뭐 아주 스페셜한 경우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아까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가지는 꽤 중요한 성질이 뭐였냐면 모든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대각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주어진 이 행렬이 그 행렬 자체는 대각행렬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항상 얘를 대각화하는 이런 유니테리 오퍼레이터를 찾아서 이런 관계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 저런 관계가 만족된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저 H란 애는 제가 역으로 계산하면은 여기다 그러니까 U를 그러니까 이 대각행렬 앞에다가 U를 곱하고 그다음에 뒤쪽에다가 U 대거를 곱하면 이런 관계가 또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저희가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 대각행렬 같은 경우에는 얘의 그냥 n승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대각성분이 쭉 나오는데 얘는 사실 대각행렬이 아니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얘에 대해서 그 n승을 하면은 당연히 저런 형태로 안 나올 거는 뻔히 아는데 그래도 얘한테 꽤 존재하는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얘의 그러니까 대각행렬이 아닌 애라 하더라도 얘의 제곱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얘는 결국엔 무슨 관계를 가지냐면 이 UD 대거 그다음에 U 대거 U 그다음에 D 그다음에 U 대거와 같은 이런 성질을 가지죠. 근데 이게 왜 성질이라고 했냐면 얘는 정의상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얘는 우리가 U의 D의 제곱 그다음에 U 대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다 적을 때는 그냥 제곱에 대해서만 적었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M승에 대해서 그냥 일반화시키면 그러면 쟤도 계속 저런 관계가 반복이 될 테니까 계속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다 아이덴티티가 돼가지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얘도 그 대각 자체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대각행렬이 아니지만 그래도 얘의 M승을 구할 때는 꽤 유용한 이런 형태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 테일러 시리즈에다 요걸 넣는다 해보면은 여기다 넣은 다음에 사실은 모든 텀들이 다 앞에는 U 하나를 가지고 맨 뒤에도 그러니까 왼쪽에 U 하나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U 대거 하나를 가질 테니까 쟤네들을 다시 공통으로 묶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묶게 되면은 사실은 요 안에는 그냥 원래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페이지에서 논의했던 대각행렬의 그 대각행렬을 그냥 테일러 시리즈에 넣은 거에 불과한 거고 그러면 저희는 또 뭘 하냐면 요런 애는 요렇게 대각행렬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임의의 이런 그 함수를 주고 그다음에 또 임의의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허미션 행렬을 주고 난 다음에 얘의 그 이 주어진 허미션 행렬에 어떤 함수를 구하라라고 만약 시켰다면 그러면 물론 그거를 저렇게 뭐 m승을 계속 계산해 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게 아니라 얘를 보통 푸는 방법은 그러면 먼저 이 주어진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얘의 아이겐 벡터들을 쭉 구한 다음에 그 베이시스로 먼저 대각행렬을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이 대각행렬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이 f of x를 구하는 건 되게 쉽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대각성분들이 다 그 아이겐 밸류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걔네들에 대해서 그냥 일반 실수값 일반 그냥 그 스칼라 함수를 계산해 가지고 대각성분을 쭉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좌우에다가 u와 u 대거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산이 아주 쉬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뭐 일종의 트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커미션 오퍼레이터가 가지는 꽤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왜 이런 거를 계속 그 선형대수 리뷰한다고 하면서 뭐 계속 이런 걸 하냐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뒤에서 제가 그 양자역학의 공리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 이 관계를 좀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예, 약간 좀 예, 그러니까 몇 단계에서는 좀 이런 거를 하는데 뭐 사실은 그 공리까지만 증명을 하고 나면은 증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거까지만 설명하면 사실 이런 계산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예. 예, 어쨌든 예. 근데 이제 또 저희가 생각할 거는 어떤 오퍼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오퍼레이터의 미분을 그러니까 생각할 건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만약에 그 어떤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이런 뭐 행렬 표현이 있는데 얘가 얘 모든 컴포넌트가 뭐 예를 들면 f of 람다 그다음에 g of 람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의 그 람다의 디펜던스를 가지는 그러니까 람다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 경우에 예, 이럴 경우에 제가 얘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예,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각각의 성분들이 다 람다에 대한 디펜던스를 가지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얘에 대한 미분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그냥 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정의를 해본다면 예, 저희는 원래 그 숫자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그러니까 극한을 취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저런 정의를 그대로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예, 그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사실은 뭐였냐면 이 어떤 함수가 주어졌는데 어떤 함수가 주어진 게 아니라 어떤 오퍼레이터 오메가가 주어졌는데 이 오퍼레이터가 그냥 그러니까 그냥 좀 그러니까 그냥 쓰이는 게 아니라 얘의 그 오퍼레이터가
그러니까 얘의 익스포넨셜 함수를 또 계산해야 되는데 익스포넨셜 함수 앞에 뭐 이런 람다가 곱해져 있다. 형태의 식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람다에 대한 미분을 하면은 얘를 어떻게 계산할까를 보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말은 되게 거창한데 그럼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미분하려면 결국에 저희는 뭘 해야 되냐면 원래 얘의 정의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얘의 정의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쓴 거를 이렇게 쓰겠다는 게 이 함수의 정의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쓴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되게 그냥 단순한 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이거 전체의 람다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이렇게 풀었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제가 뭐, 예, 그러니까 요건 오퍼레이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에 해당되는 행렬을 써도 뭐 결과는 같으니까 여기 그냥 행렬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얘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람다에 대한 미분하면은 뭐 이거는 그냥 그 뭐 중고등학교 때 문제죠. 그래서 그냥 얘가 미분이 될 테고 그러면은 그 얘를 요 앞에 있는 m과 요 분모에 있는 m이 서로 상쇄화되면은 분모는 n-1의 팩토리얼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얘는 이미 n-1승을 가지고 여기부터 이미 n-1승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 전체식을 n-1승의 형태로 바꾸려면은 유일하게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m승을 n-1승으로 바꾸고 요 앞에 그냥 하나 빼주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빼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가 다시 익스포넨셜의 형태니까 제가 그리고 여기서 요 앞에서는 m이 0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는 1로 바뀐 이유는 딴 게 아니라 m이 0인 애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미분해봤자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인덱스를 그러니까 그냥 1로 바꾼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그냥 익스포넨셜의 정의잖아요. 예, 그래서 얘를 다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결과는 되게 뭐 제가 복잡하게 나온 것처럼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이거는 예,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여전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람다라는 변수가 있고 거기 앞에 알파라는 애가 곱해져 있을 때 제가 얘에 대해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그냥 스칼라 값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클래시컬 넘버였다고 한다면 얘에 대해서 람다에 대해서 미분하겠다. 그러면 얘는 그냥 앞에 알파 하나 튀어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 알파 대신에 이게 오퍼레이터가 들어갔을 때 혹시라도 다를까 해서 확인해 봤더니 다른 건 전혀 없다라는 결론인 거죠. 예, 그래서 그 관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예,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얘를 뭐 또 다르게 쓴다면 뭐 이렇게 뒤에 오메가가 곱해지는 형태로도 그냥 쓸 수 있다라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앞에 것들을 왜 그렇게 제가 막 열심히 했냐? 예, 사실은 저희가 양자역학에서 다뤄야 되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본인 미분 방정식이 뭐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건데 제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양자 회로를 계산한다는 게 항상 유니테리 오퍼레이션으로 해당된다. 그거를 계속 증명하려고 지금 한 단계씩 계속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만약에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다. 아마 요 미분 방정식 딱 보면은 사실 되게 낯설게 느껴질 게 당연한데 한번 약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다음과 같죠. 얘가 지금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왼쪽의 변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벡터가 주어졌는데 그 벡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변은 그러니까 벡터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그 자기 자신의 벡터에다가 어떤 오퍼레이터를 곱하는 그것과 같은 이런 미분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간 감이 안 올 것 같은데 그냥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제가 풀어야 되는 어떤 미지수로 이루어진 예, 열 벡터가 존재하고 근데 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한 미분 그러니까 왼쪽을 그러니까 이 열 벡터에 대한 시간의 미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변을 이 벡터에다 쓰긴 하는데 얘 앞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야 되는 이런 관계를 했을 때 요 양변이 서로 같다
쓴 거랑 요거랑 사실은 거의 유사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풀고자 하는 거는 이런 식의 그 1차 연립 방정식이라고 보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 1차 네, 아, 1차 상미분 방정식. 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죠? 예. 1차로 그 미분돼 있는 저런 연립 방정식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제가 뭐 이거를 갑자기 왜 꺼냈냐? 사실 이 문제랑 지금 이 문제를 뭐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뭐 만약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면은 예, 그것도 예전 그 강의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2020년도에 녹화됐던 거 그때 열심히 다 풀었는데 예, 그 시간은 좀 필요 없는 것 같긴 해가지고 그거를 풀고 나면은 저희가 이런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결과를 저희가 약간 일반화시켜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제일 처음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서의 이 벡터의 값은 이 열 벡터의 값은 사실은 그 초기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각각의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먼저 결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요 시간에 디펜던트하는 텀이 요 앞에 붙는다는 거죠. 근데 예, 여기서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건 다시 얘기하면 얘를 요러한 유사한 형태로 항상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요런 형태의 그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 벡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주어지면은 얘를 풀면은 항상 요런 형태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요런 게 맞다. 그러면 다시 요거를 푸는 일반적인 문제를 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풀어야 되는 저 미분방정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의 형태가 저기 나타난 형태처럼 주어졌다면 예, 결국에는 이거죠. 예, d 오버 dt 그다음에 어떤 사이가 주어졌을 때 예, 그러면 얘 편미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편미분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이걸 그 양자역학에서는 여기서 또 공간에 대한 편미분이 나와가지고 그렇긴 한데 여기 자체에서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애를 풀다고 했을 때 제가 앞에서 보여줬던 게 뭐냐면 이런 문제는 결국에 우리가 항상 시간에 대한 이 벡터는 어떤 초기값 벡터 여기다가 앞에 어떤 그 오퍼레이터가 곱해져서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 자체는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존재하는 이런 오퍼레이터죠.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아니까 저희가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의 문제를 요거를 푸는 문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예, 그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요렇게 정의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하나씩 다 넣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쟤를 다시 써보면은 얘는 UT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요 좌변은 그 psi 대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I의 오메가의 U의 T의 그 다음에 psi 대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냥 다 대입한 것 뿐이에요. 뭐 전혀 이상할 거 없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얘 T에 대한 미분은 얘한테만 작용하지 사실 얘는 작용 안 하잖아요. 얘는 그냥 아까 그냥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상수로 이루어진 벡터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상수로 이루어진 벡터일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다시 또 그냥 전개를 해보면은 그래서 얘를 다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그러면은 얘가 뭐 UT에 해당되는 뭐 이런 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은 이 초기 벡터, 그러니까 초기 열 벡터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만족을 해야 되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희는 요거가 0인, 그러니까 요거가 되는 요러한 u를 찾는 문제라고 그냥 생각해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 문제를 이제 풀면 되는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이미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풀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앞에서 제가 그
익스포넨셜 함수의 요거에 대해서 요거는 결국에는 이거라는 걸 제가 이미 보였었잖아요. 그러면 요식하고 다시 비교해보면 물론 이게 편미분이고 아니고 뭐 근데 여기서는 그냥 편미분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요거에 대해서 풀었잖아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런 형태를 만족하는 식의 솔루션을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 UT는 뭐면 되냐면 얘는 익스포넨셜의 i의 오메가의 t.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이게 솔루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얘를 당연히 자동으로 만족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은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얘는 그냥 psi of t는 얘는 익스포넨셜의 i의 오메가의 t의 그다음에 psi의 제로 이런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그냥 보인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약간 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빨리 나가서 좀 헷갈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까지 과정에서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뭐 이것까지 막 한 이유가 나중에 두 번째 공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돼가지고 그런데 자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는 좀 그냥 제가 일반적인 그냥 수학 문제를 계속 풀어가지고 뭐 감이 없을 거긴 한데 저희가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거는 뭐냐면 어 저희가 푸는 문제는 항상 요 오메가가 일단은 그 허미션인 경우만 계속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허미션이라면 그럼 요런 형태는 결국에 얘가 유니터리가 된다는 것도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뭐 어떻게 증명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거꾸로 얘기하면 저희가 요거를 아까 테일러 전개를 쭉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전개한 다음에 저희가 만족해야 되는 유니터리의 성질이 결국엔 U랑 그러니까 U와 U 대거를 했을 때 뭐 아이덴티티가 되는 뭐 요걸 증명하면 되니까 요거 증명을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 수학적인 그 약간 선형대수 관련된 몇 가지 그 중요한 토픽들을 제가 요약을 한 거고 그러면 저거를 왜 저렇게 우리가 했냐 이제 정말로 그 저기 양자역학의 문제로 잠깐 좀 들어가 보겠다는 겁니다. 자 아마 뭐 양자역학을 이미 잘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마 이 수업을 통해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고전역학하고 다르죠. 근데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그러니까 고전역학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뉴턴역학이라고 생각한다면, 뉴턴역학에서는 어떤 입자가 주어졌을 때 얘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룰이 다 그 뉴턴역학의 그러니까 다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되게 단순해 보이는 F는 MA라는 그 공식이 사실은 얘가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해준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A는 그러니까 가속도는 그 m분의 F니까 그 저희가 가해주는 힘에 따라서 앞으로 이 입자가 어떠한 가속도를 받을 것이고 저희는 가속도를 알면은 항상 그 시간에 그 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어느 위치에 갈지도 계속 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그냥 고전역학인데 양자역학은 좀 다릅니다. 양자역학도 여전히 그 마치 F는 MA와 같은 이런 관계식을 줍니다. 그 주는 관계식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뒤에서 바로 얘기할 그러니까 두 번째 공리에서 바로 얘기할 슈레딩거 방정식이긴 한데 근데 그럼 거기서 도대체 예측하는 게 뭐냐 했을 때 그거를 해석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첫 시간에 그 양자 정보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를 다시 좀 돌아가야 될 텐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뭐 고전역학에서도 결국엔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떤 입자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뭐 그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갈지 그걸 예측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타내는 어떤 상태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도 상태고 그다음에 운동량이라는 것도 상태인데 운동량도 뭐 방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근데
양자역학에서도 어떤 입자의 상태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그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슈레딩거 방정식이 알려주는데,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를 얘기했을 때 얘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힐버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를 표현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좀 전혀 감이 안 올 것도, 그러니까 그럴 경우도 많을 텐데, 이거를 그나마 그 고전역학적인 그런 비유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면은 한 이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고전역학하고 1대1로 정확하게 대응되지 않아 가지고 그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비슷한, 그러니까 그 약간 다루는 수학적인 형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용수철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질량이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얘를 뭐 한 A라는 정도로 여기로 쭉 잡아당긴 다음에 탁 놓으면은 그럼 얘가 진동을 하죠. 이거를 저희가 고전역학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약간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보통 이 문제를 풀려면 저희는 결국에는 F는 MA 이 문제를 푸는 거랑 배터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배터리 좀 가져주세요. 예. 일단은 예, 요 질량을 가진 이 입자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얘의 좌표계를 제가 X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잠시만요. 배터리 좀 갈게요. 예,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그러니까 얘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그 좌표값을 x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 지점을 x는 0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저희는 보통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결국엔 저희가 f는 ma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 a라는 거는 얘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x의 가속도는 x의 2차 미분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럼 얘의 질량은 m이니까 분모는 이렇게 되는데, 그럼 힘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얘가 x가 이만큼 움직였을 때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은 반대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다음에 그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얘가 x만큼 움직였을 때 이 스프링 컨스탄트가 k면은 그러면은 kx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가지고 이게 그냥 f는 ma를 푼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를 그냥 그러니까 이 그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얘의 솔루션은 보통은 그냥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t가 0일 때는 그 제가 아까 여기서 가정하는 게 제가 이걸 a만큼 당겼을 때 예, 그 순간, 그러니까 t가 0일 때 탁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했으니까 t가 0일 때는 a만큼 있다가 그다음에 이 코사인 값이 계속 줄면서 여기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고전역학적으로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물론 저렇게 풀 수도 있지만 약간은 관점을 바꿔가지고 다르게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푼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저희가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위치라는 정보도 있지만 사실은 그 속도에 대한 정보도, 그러니까 속도 또는 걔의 운동량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를 나타내는 정보를 속도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 두 가지로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요 하나의 식을 다르게 쓰면은 두 가지로 나눠, 그러니까 x와 v의 관계식으로 나타낸다면 x 그러니까 v x 다시라는 거는 얘는 이게 정의가 v인 거죠. 그 다음에 x 더블 다시라고 하는 거는 얘는 사실은 v의 미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n분의 k 곱하기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도 되는데 요거를 약간 좀 더 유식하게 아니면 좀 더 일반 좀 더 추상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요 왼쪽 변은 제가 요거를 일종의 벡터로 열벡터로 나타내고 그거를 시간에 대한 미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오른쪽 항도 물론 그냥 요거 그대로 써도 되지만 얘를 약간 그래도 좀 그 형식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면 같은 벡터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x 닷은 v니까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되고 그 다음에 v 닷은 요거니까 마이너스 n분의 k 그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 방정식과 같은 미분 방정식하고 약간은 좀 비슷한 형태였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슈레딩거 방정식에 d 오브 dt 뭐 psi라는 애가 있을 때 뭐 이런 애가 있을 때 뭐 이런 형태의 그 수식을 풀어야 된다. 예, 이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된 거죠.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실제로도 풀어보면은 뭐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예, x는 제가 여기다 구했고 그다음에 v를 한번 구해보면은 v는 x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니까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미분하면 코사인에 대한 미분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에 요거 앞에 튀어나올 테니까 a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예,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의 형태가 될 거고. 자, 이제 제가 이거를 뭘 하냐면 뭐 그냥 저값으로 계산할 수도 그냥 나타내고 끝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얘를 한번 2차원에서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의 현재 양자 상태가 아니라 그냥 클래식한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플러스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2차원 공간에. 자, 그러면은 시간이 0일 때는 예, 시간이 0일 때는 그때는 제가 여기 그러니까 0을 넣으니까 x는 a가 돼서 그러니까 요 위치가 되고 그다음에 속도는 사인에 대해서 0이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도는 0이고 x는 a가 되는 뭐 요게 한 a 정도 되는 예, 요 지점을 나타내고 있다가 시간이 점점점 변함에 따라서 x는 코사인이니까 점점점 줄어드는데 v는 사인이니까 점점점 그 절대값은 커지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얘가 점점점점점 요렇게 오겠죠. 그러다가 그 예, 2분의 파이에 해당되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면 요 지점에 도달해서 그래서 x는 0이 되고 그다음에 v는 뭐 마이너스 최대값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요렇게 돼서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렇게 계속 돌고 있을 겁니다. 자, 물론 이게 제가 그냥 얘 현재 위치가 얼마인지 요거 정보만 가지고 나타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현재 위치만 가지고 제가 미래를 예측은 못 하잖아요. 사실은 현재 위치랑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속도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저희가 그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2차원 평면에 이런 식으로 플랫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제가 여기를 찍었을 때 어떤 특정한 시간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태를 약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어떤 입자의 상태를 그러니까 고전 역학에서조차도 사실은 어떤 입자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사실은 이런 2차원 공간에서의 벡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벡터가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클래식한 상황에서는 얘도 뭐 위치도 당연히 벡터로 나타나고 뭐 운동량도 벡터로 나타나니까 그 벡터를 얘기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완전히 달라 보이는 x와 그 속도 이 두 개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새로 공간을 만들어낸 거고 그 벡터 공간 내에서 현재 시간에 얘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의 상태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자 상태를 특정한 추상화된 공간 저기서는 힐버 스페이스라고 정의를 했고 그 힐버 스페이스 내에 어떤 벡터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간
이제는 또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예. 그 제가 아까 공리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서 얘기하려는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공리라고 하는 거는 따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이러이러한 가정을 먼저 해놓고 그걸로부터 유추되는 결과들을 뭐 쭉 나열하는 거, 그게 일종의 공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양자역학은 저희는 이거를 공리 이상의 수준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했을 때 그나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런 가정, 그러니까 이러한 공리로서 출발해가지고 예측했던 모든 결과들이 실험적으로 다 맞기 때문에 이거 얘는 그냥 공리로서의 그 자격을 획득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왜 이래야 되냐? 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단지 우리는 이렇다라는 가정을 하고 계산하니까 너무 잘 맞더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더 웃긴 게, 그러면 여기서 뭐 F는 MA처럼 저런 좀 명확한 그런 가이드라도 딱 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문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에서는 양자역학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는데, 뭐 아주 간단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술하는 거를 뒤에서 잠깐 얘기할 뭐 해밀토니안이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해밀토니안이 일반적으로는 고전역학적인 그런 직관으로 만드는 애랑 약간 1대1 대응하는 면들이 좀 존재하게 하는데, 항상 완벽하게 1대1로 그러니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그 물리량이 위치를 나타내는 이 값하고 그다음에 걔의 운동량을 나타내는 이런 값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저희가 이거에 해당되는 그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를 뭐 정의하려고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얘네들의 그냥 곱으로 쓰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아까 얘기하던 저런 오퍼레이터처럼 일종의 저기 행렬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와 이렇게 바꾼 게 다르거든요. 그럼 제가 그냥 그 고전역학에서는 그냥 X와 P의 곱이라고 생각했던 애가 갑자기 양자역학으로 넘어오면은 그냥 단순하게 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뭐가 적당한 오퍼레이터냐? 그거는 사실은 그 주어진 시스템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 시스템들마다 많이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우리가 이제 뭐 충분히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주어진 시스템이 있으면 걔에 대해서는 어떠한 오퍼레이터를 써야 된다, 이 정도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게 왜 꼭 그래야만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 이런 곱하는 에 해당하는 경우에 뭐 이렇게 쓰면 제일 좋다라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경우가 해당되지만 꼭 저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그 양자 역학 문제라서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저 공리가 실제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공리는 그냥 이렇게 된다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얘는 뭐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다음 제가 아까 그 앞에서 열심히 이 문제를 열심히 푼 이유를 좀 설명하면서 이게 두 번째 공리랑 연결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두 번째 공리라는 거는 보통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현재의 어떤 그 그러니까 요구랑 비율을 하면서 이게 정확하지 않다고 계속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시컬한 그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양자역학 스페이스는 얘랑 완전히 다르지만 여전히 이거랑 약간 비율을 한다면,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양자 상태가 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디로 갈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양자역학 문제를 보통 풀면은 그럼 얘가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현재 양자 상태랑 그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양자 상태가 여기다 그러면은 여기와 여기 사이를 연결하는 오퍼레이터가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벡터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퍼레이터는 항상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냐?
유니테리 오퍼레이터를 띄워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공략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양자정보 시간에 가리키니까 보통 이렇게 가리키는데, 근데 사실은 그 비트라는 게 0 또는 1을 가지는 값이고, 그러면 저희는 그 클래시컬 컴퓨터도 저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원래는 얘가 현재 0 또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여기다 어떤 오퍼레이터를 가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오퍼레이터가 not이라는 오퍼레이터죠. not을 하면은 0이 1이 되고 1이 0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제가 만약에 양자역학적으로 나타낸다면 저희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그 메모리의 양자 상태를 0이라고 제가 할 때는 이와 같은 열 벡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1이라는 양자 상태를 나타낼 때는 이와 같은 열 벡터로 쓴다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한다면, 예,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not이라는 오퍼레이터는 결국에 저희가 이런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행렬을 여기다 그냥 가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0이라는 애를 x라는 오퍼레이터를 0이라는 이 행렬에 이 벡터에다 가했다 하는 거는, x라는 애가 아까 저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고, 그 다음에 1이라는 그러니까 0이라는 애를 제가 여기다가 1, 0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그러면 얘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 나면은 그냥 행렬의 계산이니까 얘는 0하고 1이 되겠죠. 근데 제가 저기에 있는 정의에 의하면 얘를 내가 1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했으니까 0이라는 정보가 주어졌는데 여기다가 내가 x라는 오퍼레이터를 가하면은 그러면 결과는 1이라는 정보로 바뀌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고전적인 컴퓨터에서 not이라는 가하는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똑같은 역할이 이거를 만약에 내가 1로 바꿨다. 그러면은 요거 똑같고 대신에 0, 1이 되니까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이제는 얘가 0, 1, 0이 돼가지고 이게 0으로 되는, 예, 마치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입자의 양자 상태를 우리가 벡터로 나타낸다는 말이 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벡터의 현재 양자 상태를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이렇게 생긴, 예를 들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가하면 얘가 0이라는 벡터에서 1이라는 벡터로 바뀐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저희가 양자 정보에서 그냥 쉽게 표현하는 형태인데, 근데 사실 이게 원래 어디서 왔는지를 사실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한 표현이 사실은 원래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생긴 애고요. 아까 본 애랑 거의 비슷하죠. 아까 본 애랑 유일하게 다른 점은 뭐 제가 여기 보면은 뭐 저 앞에 뭐 I 그다음에 요거를 하바라고 그러는데,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거를 예를 들면 제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겼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i의 뭐 마이너스 하바분의 i. 하바라는 건 이건 그냥 컨스탄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애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h라는 요러한 오퍼레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psi라는 요런 형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형태와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제 일반적인 해는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이럴 경우에는 얘는 일반적인 해가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i 파바 그다음에 h에 요게 t 그다음에 코사이 제로, 예, 이렇게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물리에서 얘기하는 슈레딩거 방정식 풀면은 요게 솔루션인데,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떤 시간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시간으로 갈 때 결국엔 요 앞에 곱해지는 오퍼레이터는 요런 애가 항상 돼야 된다라는 건데,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만약에 요게 허미션 오퍼레이터면은 그러면 이거 전체는 유니테리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렇게 써버린다는 겁니다. 임의의 양자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양자 상태는 항상 유니테리
트랜스폼에 의해서 변환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그냥 공리를 계속 쓸 건데, 그러니까 이 공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이 궁금할 경우에 그냥 이런 식으로 라는 질문은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